인생은 전설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서준의 누나 윤서는 사진 스튜디오를 운영했다. 예전엔 설날이나 명절 때나 잠깐 얼굴을 봤었고 그마저도 인사 한두 마디 정도였지만 이상하게도 기억은 또렷하게 남아 있었다.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 준비를 시작한 나는 프로필 사진을 찍기 위해 서준의 연락처를 타고 그녀의 작업실을 찾게 됐다. 그 문을 열고 들어간 순간부터 묘한 긴장감이 목을 조여왔다. 사진관 특유의 조용한 조명과 장비들, 그리고 검은 셔츠에 청바지를 입고 렌즈를 닦고 있던 그녀가 나를 천천히 올려다봤다. 왔구나. 서준이 친구, 맞지?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네, 안녕하세요. 주주혁이에요. 프로필 사진 좀 찍으려고요. 내 목소리는 유난히 작고 낮았다. 마치 땀이 나는 걸 스스로도 느낄 수 있을 만큼 말이다. 그녀는 의자 쪽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이쪽으로 와. 편하게 앉아. 너무 각 잡지 말고. 어깨에 힘도 빼고. 나는 조심스레 자리에 앉았고 그녀는 조명을 조정하고 삼각대를 고정하고 셔터 테스트를 몇 번 눌렀다. 렌즈 너머로 그녀의 시선이 닿는 순간 무심히 바라보는 그 눈빛이 내 안에서 이상하게 오랫동안 맴도는 걸 느꼈다. 그건 그냥 관찰자의 시선이 아니었고 프로페셔널한 거리감도 아니었다. 무언가를 떠올리는 듯한, 아니면 이미 알고 있는 듯한 시선이었다. 조금 더 고개 돌려볼래? 아니, 반대쪽. 응, 그렇게. 턱은 살짝 들어주고. 그녀는 다가와서 내 턱을 가볍게 잡아 올렸다. 손끝이 닿는 순간 전기처럼 번진 감각이 팔을 타고 올라왔다. 나는 눈을 맞추지 않으려 고개를 살짝 틀었고 그녀는 그런 나를 빤히 쳐다보다가 조용히 웃었다. 긴장했어. 네. 아니요, 네 좀요. 처음 찍어본 거지. 긴장한 표정이 사진에 다 드러나. 숨 한 번 쉬어봐. 크게. 나는 숨을 들이켰고 그녀는 셔터를 눌렀다. 찰칵 셔터음이 울릴 때마다 그녀의 눈과 내 시선이 맞닿는 순간들이 생기고 그 속에서 숨이 조여오는 기분이 들었다. 그녀는 렌즈를 내려놓으며 말했다. 나 예전에 널 본 적 있어. 설날인가 서준이 데리고 왔을 때 초콜릿 좋아했잖아. 맞지? 네, 그걸 기억하세요? 응. 그때는 그냥 서준이 친구였는데 오늘은 좀 다르네. 그녀는 그렇게 말하곤 아무렇지 않게 셔터를 다시 눌렀다. 나는 무슨 표정을 지어야 할지 몰랐다. 그냥 카메라보다 그녀의 눈이 더 가까워 보였다. 그리고 그 눈은 어딘가 내 안에 무언가를 꿰뚫고 들어오는 듯했다. 조명이 천천히 나를 감쌌고 정적은 낯선 긴장감으로 바뀌었다. 그녀는 렌즈 뒤에 머물러 있다가 한 손으로 삼각대를 고정한 채 나를 바라보았다. 거리는 가까워졌고 그 틈새를 메우는 것은 조용한 숨소리와 눈빛뿐이었다. 렌즈를 사이에 두고 마주하는 순간에도 그녀는 나를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무언가를 탐색하듯 시선을 내 어깨와 턱 선으로 옮겨가며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조금만 턱 들어줄래? 응, 그쪽 말고 이쪽이 더 나아. 목소리는 단호하지 않았지만 선명했고 그 울림은 마치 내 안을 두드리는 듯하게 깊게 퍼졌다. 그녀의 손끝이 내 턱 아래를 스쳤을 때 나는 그 손에 기대어 버릴 뻔했다.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은 온도가 뺨을 타고 올라오며 단순한 접촉 이상의 의미를 품고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한 걸음 더 다가오더니 어깨 라인을 가다듬으며 가볍게 손을 얹었다. 그녀의 손이 닿은 자리는 묘하게 화끈했고 마치 그 부위만 조명을 따로 받은 듯 민감해졌다. 좋아. 지금 시선은 그대로. 어색하지 않아. 자연스러워. 그렇게 말하며 그녀는 렌즈 뒤로 다시 돌아갔지만 시선은 계속 나에게 머물렀다. 나는 숨을 들이켰지만 목 뒤가 서늘해지는 감각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셔터를 누르지 않은 채 나를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다. 사진은 결국 표정이 아니에요. 분위기고 감정이에요. 그 사람한테만 있는 공기 같은 거. 공기요? 응. 지금 넌 그 공기를 뿜고 있어. 긴장돼서, 낯설어서, 솔직해서 그런 게 사진에 남아요. 말을 마친 그녀는 다시 조명 각도를 조절했고 그 와중에도 내 시선을 한 번도 놓치지 않았다.
셔터 소리 없이도 계속 찍히고 있다는 착각이 들 정도로 나는 그녀의 눈에 담겨 있었다. 그 눈빛엔 무언가 눌러 담은 채 조용히 타오르는 열기가 있었고 나는 고개를 들지 않아도 그걸 정확히 감지할 수 있었다. 웃지 않아도 돼요. 그냥 그렇게만 봐줘요. 나를. 그녀의 말은 명령이 아니었고 부탁처럼도 들리지 않았다. 그건 그저 지금의 공기를 유지하고 싶다는 듯한 아주 사적인 요청처럼 느껴졌다. 셔터는 결국 눌리지 않았다. 하지만 그 장면은 이미 우리 둘의 기억 속에 선명하게 새겨지고 있었다. 렌즈는 여전히 나를 향해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건 인물 사진의 구도가 아니라 어딘가 갈피를 잃은 분위기였다. 윤서는 셔터를 누르지 않았다. 셔터가 눌려야 할 순간마다 그녀는 카메라를 내려다보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은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무언가를 삼키고 있는 듯했다. 나는 계속 자리를 지켰고 분위기마저 바뀌는 것이 느껴졌지만 그 변화가 무엇인지까지는 짐작하지 못한 채 긴장감만 더해갔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가 다가왔다. 한두 걸음에 불과했지만 그 거리는 분명히 달랐다. 이전까지의 작업 거리가 아니라 숨결이 부딪힐 만큼의 간격이었다. 나는 의자에 앉아 있었고 그녀는 천천히 나에게로 몸을 기울이더니 카메라 너머로 나를 바라보던 눈을 내 눈높이에 맞추었다. 시선은 흔들리지 않았지만 감정은 분명히 담겨 있었다. 내가 무슨 말을 꺼내기도 전에 그녀는 내 앞에 앉아있던 의자 팔걸이에 손을 얹고 귓가 가까이로 얼굴을 가져왔다. 잠깐만 움직이지 말고. 그녀는 그렇게 말하더니 숨 한 번 깊게 들이쉬고는 조심스럽게 그러나 망설임 없이 내 쪽으로 몸을 기울였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마치 누군가가 문을 열기 전 마지막 숨을 고르듯 나의 어깨에 이마를 기댔다. 단단하게 눌리는 감각은 아니었지만 가볍지도 않았다. 명확했고 확실히 안긴 것이었다. 나는 그제야 숨을 멈췄고 입술을 열지도 못한 채 그 감각을 고스란히 받아들이고 있었다. 이건 내가 참아야 했던 건데 그녀가 작게 속삭였다. 나는 그 말을 들었음에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이건 실수였을까? 아니면 오래된 충동의 폭발이었을까? 판단은 흐려졌고 머릿속엔 백지처럼 무언가가 멎어버렸다. 그녀는 잠시 그렇게 머물다가 다시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내 얼굴을 바라봤다. 그 눈빛은 무언가를 묻는 것 같기도 했고 이미 모든 걸 알고 있다는 듯도 했다. 미안. 그녀는 한 손으로 내 뺨을 스치며 말했다. 그냥 사진 찍다가 너한테 감정이 흔들렸어. 그게 지금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예전부터 조금 이상했어. 예전부터요? 응. 서준이랑 집에 왔을 때부터 어딘가 너는 말 걸고 싶은 애였거든. 그냥 친구 동생인데 난 왜 그랬을까? 혼자 이상했지. 나는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봤지만 윤서는 오히려 더 조용해졌다. 어떤 감정을 감추려는 게 아니라 이제 숨기지 않겠다는 듯한 평온한 얼굴이었다. 나는 순간적으로 무언가 말해야 할 것 같았지만 그 어떤 말도 이 상황에서 어울릴 것 같지 않았다. 대신 그녀를 바라보았고 그 시선 속에서 나는 나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다. 아니, 끄덕였다는 표현보다는 받아들였다고 하는 게 더 맞았다. 그녀는 다시 말없이 나를 안았다. 이번엔 어깨 너머로 팔을 둘러 명확하게 감싸는 동작이었다. 더는 멈칫거림이 없었고 나 또한 저항하지 않았다. 마음이 따라가지 못할 뿐 몸은 이미 반응하고 있었고 그 반응은 지금 이 상황을 거부하지 않는다는 걸 그녀도 알았을 것이다. 그 짧은 몇 분 사이 방 안의 공기는 온전히 우리 둘의 체온으로만 채워졌다. 카메라 꺼둘게. 그녀는 작게 말했다. 그 말이 떨어진 직후 셔터는 눌리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뒤로 손을 뻗어 조명을 낮추었고 스튜디오 안의 빛이 절반 이하로 줄어든 그때 나의 입술은 아주 조용히 그녀의 어깨에 닿았다. 더 이상 단추를 잠글 이유도 셔터를 누를 이유도 이 장면을 외면할 이유도 없었다. 지금 우리 사이에 존재하는 건 렌즈가 담아낼 수 없는 장면이었고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었다. 그날 이후 그 촬영은 완성되지 않았다. 스튜디오 컴퓨터 안에는 미완이라는 제목의 폴더 하나가 생겼고 그 안엔 윤서와 내가 만든 하지만 끝내 기록되지 않은 사진 몇 장이 남아 있었다. 그날 이후
난 그녀로부터 연락이 오지 않기를 바랐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그랬으면 좋겠다고 자기 암시를 반복했을 뿐이었다. 머릿속에선 수십 번 상황을 그려보았고, 문자 한 통, 전화 한 번 없이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게 가장 나을 거라 스스로를 설득했지만, 현실은 정반대로 흘러갔다. 그녀는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처럼, 아니, 오히려 그 일이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밖에 없었던 관계처럼 다시 나타났다. 혹시 오늘 스튜디오 다시 들를 수 있어? 그 문자는 대단한 고민도 없이 도착했다. 마침 근처에 볼 일이 있어 괜히 빙빙 돌다 한참을 망설였지만 결국 발걸음은 그곳으로 향했다. 문 앞에 섰을 때도 배를 누르지 말까 하다가 손이 먼저 반응했다. 문이 열렸고 윤서는 익숙한 웃음으로 나를 맞았다. 잘 왔어요. 아직 따뜻한 커피 있어요. 오늘은 그냥 앉아서 얘기나 할까 싶어서요. 그녀의 목소리는 담백했지만 그 말 한마디에 내가 얼마나 무너졌는지를 그녀는 아마 알았을 것이다.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고 그녀는 천천히 커피를 내오더니 별일 아니라는 듯한 표정으로 맞은편에 자리를 잡았다. 그 눈빛은 여전히 정면을 향하고 있었고 난 무언가에 홀린 사람처럼 시선을 거두지 못했다. 남편은 출장 중이에요. 말투는 편안했고 그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러나 그 문장은 단순한 사실 전달이 아닌 명확한 선언처럼 들렸다. 나는 커피잔을 들고 입술을 죽였지만 커피는 식어 있었고 그보다 내 몸 안의 열기가 훨씬 뜨거웠다. 그녀는 팔짱을 낀 채로 고개를 기울였다. 지난번 난 실수한 거 아니에요. 후회하지도 않고 오히려 솔직했어요. 그때 무슨 생각했어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숨을 삼킨 채 눈을 내리깔고 생각을 되짚었다. 그날 이후 수백 번을 그 장면 속에 머물렀고 어떤 말이든 그때 하지 못한 게 후회였다. 하지만 지금 다시 이 자리에서 같은 공기 속에 있다면 그 말도 의미 없어질 것 같았다. 어떻게 해야 하죠? 내가 입을 열었다. 그냥 잊은 척하는 게 나아요? 아니면 아니요. 굳이 잊으려고 하지 말아요. 그런 건 아무도 바라지 않아요. 그녀는 단호하게 끊었다. 그 말이 마치 내게 마지막 방어선을 무너뜨리라는 명령처럼 느껴졌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고개를 끄덕이는 것뿐이었고 그 순간 그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내 쪽으로 걸어왔다. 한 손에 커피잔을 든 채로 반쯤 무너진 내 앞에 서더니 조용히 속삭였다. 그냥 다시 보고 싶었어요. 다른 이유는 없어요. 그녀는 가까이 다가와 내 옆자리에 앉았고 손끝으로 커피잔을 닦는 신용을 하다가 그대로 내 손등에 자신의 손을 포겠다. 놀랄 만큼 차분했다. 나는 그 손길을 외면할 수 없었고 되려 그 온도를 잃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 조심스럽게 손가락을 움직였다. 욕망은 언제나 맨 마지막에 오는 줄 알았지만 그건 틀린 생각이었다. 이번엔 도망치려는 마음보다 다시 그녀를 안고 싶다는 감정이 더 빠르게, 더 본능적으로 밀려들었다. 그 방 안에 있던 조명은 꺼지지 않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외부 시선을 의식하지 않았다. 그건 죄책감이 아니라 열망이었다. 스튜디오 뒷문은 평소처럼 닫혀 있었지만 오늘은 그 문 너머에서 미세하게 새어나오는 기척이 느껴졌다. 내가 손잡이를 잡기도 전에 윤서가 안쪽에서 문을 열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천천히 몸을 옆으로 비켜주었다. 구두 소리가 바닥에 작게 울렸고 문은 우리가 들어선 뒤로 조용히 닫혔다. 조명은 켜지지 않았다. 실내는 어둡고 조용했으며 어쩐지 숨이 먼저 막혔다. 정말 올 줄 몰랐어요. 이 시간에 불 켜져 있길래. 그녀는 내 말에 아무 대꾸 없이 걸어 들어갔다. 뒤따라 걷던 나는 조명 하나 켜지지 않은 그 공간이 왜 그토록 또렷하게 보이는지 의아했지만 사실은 안다. 이건 빛이 아니라 감각으로 익힌 동선이다. 윤서가 소파에 잠깐 앉았다가 그대로 무릎을 꿇고 다가오는 움직임까지도 전혀 낯설지 않았다. 그녀의 손이 먼저 내 셔츠 단추에 닿았고 내가 숨을 들이켰을 때에는 이미 첫 단추는 풀려 있었다. 오늘은 나한테 말 걸지 말아요. 나 지금 좀 이상해서. 그렇게 말하고 그녀는 다시 손을 뻗었다. 나는 그 말의 의미를 정확히 알아채기도 전에 둘째 단추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를 들었다. 멈추지 않았고 나도 피하지 않았다.
스튜디오 안의 조명은 꺼져 있었지만 피부 위로 느껴지는 그녀의 입김은 어둠보다 더 명확했다. 벽에 등을 대고 있던 나는 고개를 숙였고 그녀의 머리카락이 목덜미에 닿았다. 천천히 허리춤에 걸친 손이 벨트를 건드렸고 숨소리가 가까워졌다. 윤서 씨, 그 이름 지금은 부르지 말아요. 그냥 지금 이 순간에만 집중하면 안 돼요? 그녀는 다시 올라섰고 입술이 내 턱에 닿았다. 부드럽지도 않았고 서두르지도 않았다. 그건 명확한 의지였고 나는 대답 대신 그녀의 허리를 끌어당겼다. 발 안에 들어온 그녀는 이전보다 가벼웠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이젠 서로가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이었다. 의자에 부딪힌 소리가 잠시 공간을 울렸고 옷까지 몇 개가 바닥을 스치는 감각이 연달아 밀려들었다. 윤서는 말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숨소리가 점점 깊어질수록 내 귀에 닿는 그 흐느낌은 말보다 더 노골적이었다. 손끝이 허벅지를 타고 오를 때 그녀는 나를 밀치지 않았다. 오히려 허벅지를 벌린 채로 내 무릎을 감쌌고 그 상태에서 귓가에 말했다. 여기 원래 이런 공간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돼버렸네요. 나는 대답 대신 그녀의 목덜미에 입을 맞췄다. 손끝은 이미 그녀의 허리선 안으로 파고들었고 두 번째 겹쳐진 천이 무너졌을 땐 소파 위로 그녀의 손톱이 내 등을 긁었다. 숨이 끊기듯 들렸다가 다시 들이마시는 그 짧은 텀. 그 사이에 우리는 더 깊어졌다. 나중에 후회할까요? 그녀가 작게 물었다. 모르겠어요. 지금은 그냥 벗고 싶은 마음이 더 커요. 그 대답 이후 말은 사라졌다. 소리와 감촉만이 방 안을 채웠고 그 어둠 속에서 벗겨진 건 옷만이 아니었다. 서로의 거리, 죄책감, 남겨진 규칙 같은 것들도 함께 무너졌다. 몇 번이고 입술이 닿고 물렸고 다시 탐해졌다. 윤서의 허벅지 안쪽을 지나던 손끝이 무릎까지 밀려올랐고 그녀는 그때 처음으로 내 귀에 속삭였다. 조명 켜지지 않게 해줘요. 그냥 오늘은 이렇게. 그 밤 스튜디오의 조명은 한 번도 켜지지 않았다. 하지만 우리가 남긴 자국은 빛 없이도 너무 선명했다. 예상치 못한 시각에 휴대폰이 울렸다. 서준이었다. 그와 마지막으로 연락한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가물가물했다. 화면을 들여다보며 망설였지만 벨소리가 두 번째 진동으로 넘어가기 직전 손가락이 먼저 반응했다. 잘 지냈어. 내 목소리는 어딘가 낯설게 들렸다. 평범한 인사조차도 무거운 기류에 눌리는 듯했다. 서준은 짧은 숨을 고르더니 망설임 없이 입을 열었다. 우리 매형 바람이래. 회사에선 다 알고 있었는데 나만 모르고 있었더라. 순간 온몸이 굳는 느낌이었다. 누가 봐도 충격적인 이야기인데 그 말이 내게는 전혀 예상 밖은 아니었다. 오히려 막연하게 짐작은 하고 있었던 것처럼 그 소식은 놀라움보다는 묘한 실소를 불러왔다. 진짜야? 확실한 거야? 같이 일하던 여자랑 꽤 오래됐대. 우리 엄마도 눈치챘었대. 근데 윤서 누나가 모른 척했대. 아니, 그냥 모른 척한 게 아닐 수도 있겠다. 서준은 자신의 말에 혼란을 느끼는 듯 중간중간 말을 멈췄다. 하지만 나는 그 말을 이어받을 수 없었다. 귓가에 울린 오래됐대라는 말이 계속 남아 머릿속을 맴돌았기 때문이다. 그녀가 모든 걸 알고 있었던 걸까? 아니면 알고도 묻어둔 채 견디고 있었던 걸까? 나는 어느 쪽이든 그녀를 탓할 수 없었다. 그 밤 스튜디오 뒷문을 열어주던 그녀의 손은 단단했지만 떨리고 있었다. 그녀가 내게 기댔던 건 단순한 충동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갈 곳을 잃고 흔들린 마음의 끝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누나 괜찮아? 모르겠어. 평소랑 똑같아 보여. 근데 말이야, 이상하게 느껴졌어. 요즘 누나 되게 달라졌어. 화장도 더 신경 쓰는 것 같고 예전보다 자주 웃고 그런 게 다 연기였나 싶더라. 서준의 말이 이어질수록 나는 차마 대답할 말을 찾지 못했다.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사람, 모른 척하면서도 사실은 다 알고 있는 사람, 그리고 나처럼 아무것도 말하지 못한 채 옆에 있는 사람. 그 셋 중 어떤 게 그녀일지 더는 쉽게 단정할 수 없었다. 혹시 너 뭐 알고 있었어? 그 질문에 나는 한참을 침묵했다. 입을 열면 안 될 것 같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오히려
들킬 것 같았다. 결국 나는 숨을 깊게 들이쉬고 말을 돌렸다. 아니, 그냥 그런 생각은 해봤어. 누나가 혼자서 무너지고 있는 거 아닐까 싶어서. 서준은 잠시 말이 없었다. 그리고 나지막이 말했다. 나도 그래. 그래서 나 매형한테 말하려고. 그냥 다 알았다고. 누나 앞에서 연기하지 말라고. 그 말이 마치 내게도 해당되는 것처럼 들려서 가슴이 쿡 하고 눌렸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참 동안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못했다. 충격이라는 단어는 이 감정을 설명하기엔 부족했고 차라리 기묘한 안도감이라는 말이 더 어울렸다. 그녀가 먼저 무너졌기에 나도 죄인이면서도 어느새 용서받고 있는 기분이었다. 스튜디오 문 앞에 섰을 때 마음은 생각보다 조용했다. 예전처럼 주먹을 쥐거나 한참을 망설이다 문을 두드리는 일도 없었다. 그냥 들어갔다. 윤서는 조명을 켜지 않은 채 노트북 화면만 켜둔 상태였고 나를 보더니 슬며시 미소 지었다. 그 미소 안에는 놀람도 긴장도 없었다. 오히려 기다리고 있었던 듯한 느낌이 들었다. 또 와줬네요. 그녀의 말투는 나긋했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더 이상 숨겨지지 않았다. 나는 문을 닫으며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고 커튼 너머로 희미하게 새어나오는 조명의 빛만으로 방 안을 걸었다. 테이블 위에는 따뜻한 커피가 한 잔 놓여 있었고 컵받침 옆엔 머그잔 하나가 더 비어 있었다. 준비된 빈자리 그리고 남겨둔 따뜻함. 그녀는 예상한 듯 내게 말했다. 커피 식기 전에 마셔요. 혹시 이 모든 게 그냥 습관처럼 굴러가는 거라면 난 무슨 위치일까요? 위치요? 그런 것 따져요, 지금. 그녀는 웃었다. 그 웃음은 비웃음이 아니었다. 차라리 스스로를 포기한 사람의 아니면 다 받아들이겠다는 사람의 미소였다. 나는 자리에 앉았고 두 손으로 머그잔을 감싸준 채 그녀를 바라봤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한동안 서로를 바라봤고 그 눈빛 속에 죄책감 같은 건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았다. 오히려 감정만이 또렷하게 남아있었다. 나 이젠 도망치지 않을 거예요. 좋아요. 나도 그쪽이 더 솔직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다가왔다. 무릎 앞까지 다가온 그녀는 내 시선을 피하지 않고 손끝으로 내 뺨을 살짝 만졌다. 그 감촉은 여전히 부드러웠고 한 번도 날 밀어낸 적 없던 손이었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고 그대로 손바닥을 내 볼에 갖다 댔다. 우린 잘못하고 있죠. 응. 근데 그게 이유가 돼서 멈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요. 그 대화로 우리는 이미 선을 넘었다. 이전과는 다르게 이제는 망설임도 없었다. 그녀는 몸을 숙였고 입술이 내 입술에 닿았다. 짧지도 길지도 않은 그 키스는 말보다 더 많은 걸 담고 있었다. 심장은 빠르게 뛰었지만 손은 천천히 그녀의 허리를 감쌌다. 지금부터는 변명하지 않을게요. 고마워요. 나는 이제 감정을 받아줄 사람 하나만 있으면 돼서. 그녀는 조명을 켜지 않았다. 노트북 화면이 자동으로 꺼지면서 방 안은 온전히 어둠 속에 잠겼다. 손끝이 허벅지를 따라 올라가고 입술이 목선을 타고 흐를 때 우리는 단 한 번도 이건 죄라는 단어를 떠올리지 않았다. 그건 어쩌면 그 단어를 버릴 만큼 많은 걸 이미 함께 해버렸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정당한 분류는 없다. 그래, 그 말은 맞다. 하지만 감정은 도덕보다 앞서 흐른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옳고 그름보다 서로를 택한 마음만 남겨둔 채 그렇게 또다시 하나가 되었다. 매형 바람 피우나 봐요. 그 말은 참을 수 없을 만큼 무거웠고 동시에 너무 가벼웠다. 입술을 떼는 순간 이미 끝날 줄 알았다. 그런데 윤서는 웃었다. 비웃음이었다. 그리고 이내 씹어 삼킨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서 나는 얼어붙었다. 그녀는 소파에 앉아 다리를 꼰 채 내 눈을 피하지 않고 바라봤다. 그걸 지금 왜 말해? 내가 몰랐을 것 같아. 내가 너보다도 더 오래, 더 깊게 다 알고 있었어. 그럼 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 말 내가 해야 돼. 윤서는 벌떡 일어났다. 바닥에 있던 쿠션을 벽 쪽으로 세게 던졌다. 그리고 씩씩거리며 외투를 집어들더니 현관문 쪽으로 향했다. 나는 따라가지 않았다. 아니, 따라가고 싶지 않았다.
그 감정이 전부라면 우린 여기서 끝나는 게 맞다고 생각했다. 그녀가 문 앞에서 멈췄다. 문은 열리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손이 문고리 위에 얹혔고 그대로 말없이 서 있었다. 등줄기를 타고 짧은 침묵이 흘렀다. 지금 말 다 했지. 네. 그럼 이젠 입 닫고 따라와. 윤서는 돌아보지도 않고 안방으로 들어갔다. 나는 그 말의 의미를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도망치지 않았다. 그리고 나도 더는 머뭇거릴 이유가 없었다. 방문이 반쯤 열려 있었고 방 안은 어둑했다. 커튼이 바람에 흔들렸고 그 틈으로 윤서가 셔츠를 벗고 있는 뒷모습이 보였다. 지금 나 무섭게 욕심 많아졌거든. 건드리지 말 걸 그랬어. 너. 나는 문을 닫지 않았다. 그냥 몸을 밀어 넣었다. 그녀가 입고 있던 셔츠가 떨어지는 소리를 들었고 그 아래에 팬티만 입은 하얀 허벅지가 눈에 들어왔다. 그녀는 돌아보며 말했다. 내가 말한 불륜, 나 지금 그 단어에 목숨도 걸 수 있어. 그러니까 오기만 해. 말이 끝나기 무섭게 그녀는 내 손목을 끌어당겼다. 입술이 닿고 손등이 가슴 위로 올라섰고 나는 떨리는 손끝을 피하지 않았다. 단추는 셋째에서부터 부서졌고 바지가 발목에 걸리기도 전에 허벅지가 허벅지를 감았다. 지금은 누나라고 부르지 마. 그럼 뭐라고 불러요? 그냥 여자라고 불러. 오늘은 그렇게 살아도 돼. 조명이 꺼진 방에서 우리는 처음으로 정당하지 않은 욕망을 끝까지 밀어붙였다. 입술로 손끝으로 몸 안으로. 그녀는 흐느끼지도 않았고 나는 사과하지도 않았다. 그날 우리는 더 깊었다. 이유도 핑계도 없이 단지 서로가 서로를 원했기에. 그리고 이상하게도 처음보다 이 세 번째가 가장 편안했다. 윤서에게서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아니, 정확히는 오지 않을 거라고 믿고 있었던 연락조차 없었다. 핑계를 댈 수 없을 만큼 명확한 밤 이후 나는 오히려 그녀가 완벽하게 내 시야에서 사라지리라는 걸 알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스튜디오 근처를 맴도는 내 발걸음도 스스로 변명할 수 없었다. 문은 항상 닫혀 있었다. 자물쇠는 풀려 있는 날도 있었고 완전히 잠긴 날도 있었다. 유리창에는 얇은 먼지가 내려앉았고 그 틈 사이로 안을 들여다보면 렌즈에 덮인 천이 그대로였다. 커튼은 비스듬히 젖혀져 있었고 조명 스위치는 꺼진 채였다. 모든 게 멈춘 듯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다. 해가 지기 전 퇴근 후 일부러 들른 스튜디오 앞에서 나는 유리창 건너편에서 뭔가 이상한 기척을 느꼈다. 처음에는 착각이라 생각했다. 그런데 천이 덮여있던 삼각대 옆 빛이 살짝 꺾여 어둠 속 벽에 부딪힌 그 순간 누군가의 그림자가 움직였다. 심장은 단번에 빨라졌다. 발바닥에 땀이 차고 눈이 그곳에 고정됐다. 고개를 약간 기울이며 다시 들여다봤지만 방 안은 여전히 정적이었다. 움직임은 없었다. 조용했다. 마치 모든 것이 꿈이었던 것처럼. 나는 핸드폰을 꺼내 시간만 확인했다. 6시 42분. 스튜디오 폐문 시간보다 이른 시각이었다. 나는 문고리에 손을 얹었다. 열리지 않았다. 다시. 역시나 잠겨 있었다. 그제야 숨을 길게 들이쉬며 뒷걸음질 쳤다. 누군가 있었다. 아니, 누가 있었다고 믿고 싶었다. 하지만 확인할 수 없었고 누군지도 알 수 없었다. 확실한 건 내가 오늘도 이곳을 떠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뿐이었다. 그림자가 남긴 감각은 눈보다 피부가 먼저 기억했다. 윤서일까? 혹은 아니길 바라는 어떤 존재. 그 감정은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복잡하게 뒤섞였다. 설렘이었고 두려움이었고 동시에 죄책감까지.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계속해서 방금 전의 장면을 곱씹었다. 혹시 윤서가 나를 피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숨어 있는 건 아닐까? 만나고 싶다는 말을 하지 않아서 다시는 얼굴을 보지 못하는 건 아닐까? 그러다 문득 떠오른다. 마지막으로 들었던 그녀의 목소리. 나 무섭게 욕심 많아졌거든. 건드리지 말 걸 그랬어. 너. 그 말은 경고였을까, 유혹이었을까? 아직도 나는 그 문장을 하나로 정의하지 못한다. 단지 오늘 그 스튜디오 유리 안에서 본 그림자 하나로 다시 요동치기 시작한 내 감정이 아직 이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다고
속삭이고 있었다. 그날은 아무 계획 없이 스튜디오 앞을 지나던 날이었다. 날씨는 흐렸고 하늘은 낮게 깔려 있었으며 나무들은 바람 한 점에도 휘청였다. 문득 고개를 들었을 때 그 문이 열려 있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 아주 자연스럽게 멈췄다. 몇 발자국 앞으로 나갔지만 발끝이 문턱을 넘지는 못했다. 문 너머로 실내가 보였고 그녀가 서 있었다. 윤서. 커튼 사이로 스며든 빛이 그녀의 어깨를 감쌌고 머리는 풀려 있었다. 카메라 대신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들어와요. 그 한마디에 심장이 먼저 문을 넘어갔다. 나는 천천히 안으로 들어섰고 문이 뒤에서 조용히 닫혔다. 실내는 조용했다. 새로 찍은 사진도 촬영 장비도 보이지 않았다. 오직 그녀만이 모든 것을 품고 있는 것처럼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날 내가 화낸 거 미안해요. 괜찮아요. 아니, 그날 너무 창피했어요. 내가 너무 감정적으로 굴었죠. 그럴 수 있죠. 사실은 전 그게 솔직해서 좋았어요. 윤서는 조용히 다가왔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몇 발자국의 거리를 좁혔고 그 거리가 마침내 없어질 무렵 그녀가 먼저 입술을 맞췄다. 이번엔 달랐다. 조심스럽지도 숨기려 하지도 않았다. 입맞춤은 오래 머물렀고 숨소리는 가까워졌다. 나는 한 걸음 물러났다가 다시 다가갔고 그녀는 입술 사이로 웃음 섞인 숨을 내쉬었다. 보고 싶었어요. 정말. 나도요. 매일 여기만 맴돌았어요. 그녀가 내 셔츠를 잡았다. 그럼 이건 우연이 아니라는 거네요. 아니요, 필연이죠. 누나가 열어준 문이니까. 그녀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다시 내 입술을 찾았다. 이번엔 더 깊었다. 스튜디오 안의 공기가 천천히 뜨거워졌고 입술과 입술이 맞닿은 채 우리는 벽을 따라 천천히 움직였다. 단추 하나가 풀리고 손끝이 목덜미를 타고 내려갔다. 셔터 소리는 없었지만 눈동자가 닿는 곳마다 장면이 기록되는 기분이었다. 오늘은 아무 말도 안 할 거예요. 그럼 나도 아무 생각 없이 있을게요. 말이 멈추고 몸이 말을 대신했다. 그날 다시 열린 문 안에서 우리는 세 번째 입맞춤이 아닌 완전히 다른 시작을 맞이하고 있었다. 입술이 닿는 순간마다 서로를 확인했고 그 뜨거움은 마치 처음처럼 새로웠다. 벽에 기댄 채 그녀의 머리가 내 어깨 위로 부드럽게 기울었다. 이번엔 안 도망갈게요. 그 말은 한 번 더 나를 무너뜨렸다. 그리고 나 역시 그렇게 답했다. 그럼 나도 안 보내요. 절대. 윤서를 다시 품에 안고 난 이후 모든 것이 달라졌다. 숨소리도 걸음걸이도 문 앞에 멈추는 타이밍까지 달라졌다. 이제는 핑계도 이유도 없이 그녀를 만나러 갔고 스튜디오의 문은 굳이 두드리지 않아도 열려 있었다. 가끔은 내가 먼저 들어갔고 더 자주 그녀가 먼저 문을 열었다. 우리 사이의 불륜이라는 단어는 여전히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지만 그 그림자가 주는 무게는 점점 흐려지고 있었다. 그보다는 웃음이 먼저였고 서로의 손을 자연스럽게 잡는 동작이 더 중요했다. 그녀가 먼저 손등을 덮을 때 나는 그 온도에 매일 놀랐다. 따뜻해서가 아니라 내가 이제 그 따뜻함 없이는 버틸 수 없다는 사실에. 오늘도 그냥 안아줘요. 그녀는 그런 말을 가볍게 던졌고 나는 대답 대신 손을 뻗었다. 윤서는 눈을 감고 내 품에 안겼고 내 심장은 그 온도를 기억하려는 듯 한 박자 빠르게 뛰었다. 그녀의 손이 내 뺨을 쓰다듬었고 나는 그 손목을 붙잡았다. 서로의 체온이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은 힘으로 엉켜 있었다. 유나. 응. 이게 계속되면 나중에 더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그녀는 잠시 고개를 떨고 왔다가 이내 웃었다. 알아요. 나도 알아요. 근데 그녀가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봤다. 그 눈빛엔 흔들림보다 결심이 더 많았다. 미안하다는 말 자꾸 하게 되네요. 근데 지금도 좋아요. 지금은 정말 좋아요. 나는 그 말 앞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무언가를 끊기엔 너무 깊숙이 빠져 있었고 멈추기엔 이미 여러 번 넘은 선이 있었다. 그래서 나는 말 대신 그녀의 손등에 입을 맞췄다. 그녀는 웃었다. 정말 오래간만에 보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웃는 얼굴이었다. 왜 그렇게 봐요?
이런 얼굴 처음 봐요. 그럼 많이 봐줘요. 앞으로도 그녀가 먼저 내 어깨에 머리를 기겠다. 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스튜디오 안엔 음악도 없었다. 그런데도 공간은 가득 차 있었다. 입술은 닿지 않았지만 마음은 더 가까워졌다. 그날 이후 우리는 서로를 죄라고 부르지 않았다. 우리는 그냥 서로였다. 스튜디오를 나서던 그날 저녁 핸드폰이 짧게 울렸다. 화면에 뜬 이름은 서준이었다. 무심코 열어본 메시지엔 짧지만 무거운 문장이 남겨져 있었다. 매형이 너한테 뭐 해코지한 건 아니지. 손끝이 얼어붙었다. 단 한 문장이었는데 그 안에 너무 많은 의미가 들어 있었다. 단순한 우려일까? 아니면 뭔가 짐작하고 있는 걸까? 몇 번이고 메시지 창을 닫았다 열었고 답장을 쓰려다 지웠고 아무 말도 없이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윤서는 그때 옆에 있었다. 차를 마시고 있던 그녀는 핸드폰을 바라보는 내 표정을 조용히 훔쳐보다가 아무렇지 않은 듯 물었다. 서준이에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말을 꺼내려다 멈췄고 윤서가 먼저 컵을 내려놓았다. 무슨 말 했어요? 그냥 매형이 나한테 뭐 한 건 아니냐고. 윤서는 잠시 입을 다물었다. 창문 너머로 빛이 스르륵 넘어가고 있었고 그녀의 눈빛도 그 빛처럼 무거워졌다. 그 애 똑똑하죠. 늘 말은 적었지만 눈치는 빨랐어요. 아마 다 눈치챘을 거예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죄책감은 분명히 있었지만 그보다도 지금 그녀와 함께 있다는 사실이 더 현실적이었다. 그 애가, 내 친구가 우리 둘의 틈을 바라보고 있다는 생각이 순간 목을 조였다. 미안해요. 내가 더 조심했어야 하는데. 윤서가 말했다. 그 말은 나를 향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서준을 향한 사과처럼 들렸다. 나는 그 말에도 고개를 들 수 없었다. 마음 한쪽에서 무너지는 소리가 났지만 몸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죠? 내가 어렵게 물었다. 윤서는 한참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웃었다. 그 웃음엔 무너짐도 체념도 아주 조금의 결심도 담겨 있었다. 어떻게 하긴요. 우리는 그냥 조금 더 잘 숨으면 되는 거예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내 손을 잡았다. 나는 그 손이 따뜻한 게 더 무서웠다. 지금 우리가 짓고 있는 표정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망가뜨릴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도 멈추지 않는 그 감정이 핸드폰 화면은 어둠 속에서 꺼진 채 다시는 울리지 않았다. 그날 이후 서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건 침묵이 아니라 아마도 포기였을 것이다. 윤서는 그날따라 조금 더 말이 없었다. 커피를 내리던 손끝도 자주 멈췄고 내 눈을 피하는 시간도 길어졌다. 그녀의 핸드폰이 테이블 위에 조용히 놓여 있었고 그 조용함 속에서 뭔가 눌린 감정이 느껴졌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기다렸고 그녀는 결국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어제 그 사람이 내 핸드폰 봤어요. 내 손이 순간 멈췄다. 윤서는 나를 보지 않고 말끝을 맺었다. 메모 삭제 못했는데 그거 본 것 같아요. 숨이 턱 막혔다. 말로는 감당할 수 없는 무언가가 목 끝까지 올라왔다. 그 메모는 아마도 그날 우리가 어디서 만났고 내가 무슨 말을 했으며 그녀가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를 짧게 요약해 놓은 문자였을 것이다. 감정을 닮은 짧은 언어, 그리고 그 짧음이 모든 걸 폭로할 수 있었다. 뭐라 하셨어요? 아무 말 안 했어요. 그냥 눈빛이 이상했죠. 그 사람은 원래 티 안 내거든요. 더 무서운 사람은 말 안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녀는 내 앞에서 웃었지만 그 웃음이 애처롭다는 걸 본인은 알고 있었을까? 나는 가슴속에 자리 잡은 공포와 욕망이 동시에 커지는 걸 느꼈다. 걸리면 안 된다는 공포, 그리고 이 관계가 들켰다는 상상이 주는 뒤틀린 쾌락.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글쎄요. 이혼을 요구할 수도 있고 아무 말 없이 계속 지켜볼 수도 있죠. 그 사람은 감정을 잘 숨기니까 난 항상 당할 쪽이에요. 그녀는 천천히 커피잔을 돌렸다. 탁자 위를 맴도는 그녀의 손끝이 유난히 느리게 움직였다. 나는 그 손을 덮으며 말했다. 그럼 내가 먼저 끊을까요? 이 관계. 윤서는 손을 빼지 않았다. 오히려 더 천천히 내 손등을 쓰다듬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 사람보다 더 무서운 건 나예요. 난
이걸 이제 절대 멈출 수 없을 것 같거든요. 그녀의 말이 내 심장을 찔렀다. 위협이 아니었다. 그것은 오히려 선언처럼 들렸다. 그녀는 누군가의 아내였고, 나에겐 친구의 누나였고, 이제는 스스로 불륜을 밀고 가겠다는, 끝까지 가겠다는 쪽을 선택한 여자였다. 그날 나는 처음으로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스튜디오에 남았고 조명이 꺼진 어둠 속에서 그녀의 숨소리를 들었다. 무너진 윤리와 부서진 이성의 틈에서 그녀의 말이 끝내 귀에 맴돌았다. 이 관계가 위험해질수록 더 떨려요. 그게 더 미친 거겠죠. 스튜디오 안은 조용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문 바깥에서 멈춘 듯 했고, 우리는 숨을 아껴가며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다. 윤서는 내 옆에 앉아 있었고, 커튼 사이로 스며드는 불빛이 그녀의 어깨에 얇게 내려앉았다. 나는 말없이 그녀의 손을 감싸고 있었고, 그녀는 오랜 침묵 끝에 아주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넌 내 유일한 사람이었어. 그 말은 내 심장을 조여왔다. 단순한 고백 같았지만 사실상 그 말은 지금까지 우리가 저지른 모든 감정의 정당화이자 그녀의 고백서였다. 그 사람은 그냥 법적인 이름이었고 이름뿐이었어요. 언제부터였는지 모르겠지만 같이 사는 사람은 더 이상 남편이 아니었어요. 나는 그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나 도망 안 칠게요. 그 말이 떨어지자 그녀는 순간 눈을 감았다. 입술이 떨렸고 눈가는 붉게 젖어들었다. 윤서는 서둘러 눈물을 닦으며 억지로 웃어 보였다. 하지만 그 웃음은 이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들이 쌓인 표정처럼 보였다. 고마워요. 근데 정말 괜찮아요? 나 진짜 엉망일 수도 있어요. 저도 그래요. 저도 매일 자책하고 후회하고 그런데도 당신이 좋았어요. 그녀는 내 어깨에 기대며 말했다. 내가 무너질 때마다 도망가면 안 돼요. 정말 그냥 옆에만 있어줘요. 나는 대답 대신 그녀의 등을 쓰다듬었다. 그날 우리는 아무런 조건 없이 서로의 감정을 끌어안았고 죄를 잠시 내려놓은 채 체온만을 믿었다. 윤서의 눈물이 내 목덜미를 적셨고 나는 그 눈물을 입술로 닦아주었다. 그리고 말없이 그녀를 끌어안았다. 등 뒤로는 어둠이 닥쳐오고 있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모든 것이 괜찮다고 느껴졌다. 지금은요, 그냥 나를 윤서의 남자라고 생각해도 돼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단단하게, 오래도록. 당신은 지금 이 순간만큼은 나한테 모든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품에 안고 현실을 잠시 멈춰두었다. 불륜이 아니라 사랑이었다고 그 순간만은 그렇게 믿고 싶었다. 그 모든 혼란의 계절이 지나간 뒤 계절은 다시 봄으로 돌아왔다. 윤서는 결국 남편과 이혼했다. 조용했고 빠르지도 늦지도 않게 정리됐다. 별다른 소란은 없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윤서도 더는 변명하거나 설명하려 들지 않았다. 스튜디오는 비워졌다. 삼각대도 배경지도 그녀가 사랑했던 오래된 렌즈들도 모두 박스 안에 담겼다. 후련하진 않아요. 근데 무섭지도 않아요. 윤서가 그렇게 말했을 때 나는 그 말 안에 묻어있는 눈물보다도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간 그녀의 결심이 더 크게 느껴졌다. 그렇게 모든 것이 끝났고 다시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 그녀는 시내 외곽의 조용한 아파트로 이사했다. 햇빛이 잘 드는 동양의 집이었다. 방은 2개였고 하나는 작은 서재가 되었다. 주방은 넓지 않았지만 따뜻했고 창문은 바람을 잘 들였다. 그리고 어느 날부터인가 나는 그 집에서 함께 살고 있었다. 이 집 어때요? 따뜻해요. 윤서 누나 냄새 나요. 그녀는 웃었다. 평소보다 훨씬 편한 얼굴로, 더 이상 숨길 것도 버릴 것도 없는 얼굴로. 그 웃음 안에서 나는 처음으로 이 관계가 사랑이었음을 확신할 수 있었다. 죄에서 시작됐지만 끝은 사랑이었다고. 그렇게 믿을 수 있었다. 우리는 시장을 같이 다녔고 가끔은 마트를 돌며 식재료를 고르기도 했다. 그녀는 여전히 커피를 진하게 마셨고 나는 설거지를 맡았다. 밤이면 TV를 보며 웃기도 했고 침대에 나란히 누워 새벽까지 대화만 나눌 때도 많았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가 낡은 필름 카메라 하나를 꺼내 들었다. 스튜디오에서 챙겨온 유일한 장비였다. 한 번쯤은 나도 찍고 싶었거든요. 당신을.
내가 찍혀도 괜찮을까요? 그럼요. 이번엔 내가 찍어줄게요. 우리 둘만의 첫 사진. 나는 웃었다. 그녀도 웃었다.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빛이 그녀의 얼굴을 감싸고 있었다. 나는 카메라 렌즈를 마주본 채 입꼬리를 올렸다. 찰칵. 셔터음 하나에 모든 과거가 봉인되는 것 같았다. 우리가 지나온 시간, 그 흔들림과 뜨거움과 후회, 그 모든 걸 포개고 지금 이 순간만 남기는 듯한 기분이었다.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아직도 완벽하게 용서받은 기분은 아니었다. 누군가에게는 여전히 상처였을 테고 누군가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선택일 수도 있다. 하지만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은 웃고 있었다. 나는 그 웃음을 지키고 싶었다. 이제는 윤서의 남자라는 말이 부끄럽지 않았다. 그렇게 우리는 모든 걸 정리했고 함께였다.